아스날이 눈에 불을 켜고 스트라이커를 노리고 있습니다. 온스테인에 의하면 아스날이 요케레스를 주시하고 있으며 단순히 여러 영입 후보 중 한 명으로 보는 것이 아닌 반드시 영입해야 할 1순위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베르츠가 중앙 공격수로 가능성을 보여주며 아스날의 9번 자리를 임시적으로 메꿔주었으나 이적 시장에서의 공격수 영입은 결국 하베르츠마저 망가뜨리며 많은 군어들의 뒷목을 잡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오늘은 아스날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며 왜 요케레스에 대한 강력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또 왜 요케레스가 아스날에 맞아 보이는 핏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선수를 왜 영입하려는지도 중요하지만 아스날의 진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프리미어리그 기준 아스날의 득점 차트입니다. 이처럼 득점 루트가 다양하다는 것은 최전방 득점원에만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주 득점원이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 따지자면 저는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베르츠의 경기력의 기복이 잦다고 생각합니다. 부상 이전까지 34경기에 출전하며 15득점 4도움을 올리는 꽤 괜찮은 활약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2위의 득점원치고는 실망스러운 성적입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차트입니다.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는 선수들이 10명을 넘어가는데 아스날의 득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하베르츠가 9득점으로 전체 차트 1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베르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은 가브리엘 제주스를 포함해 교체 선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즌 내내 길어야 3주 이상의 부상을 끊어본 적이 없는 하베르츠가 혹사 끝에 결국 햄스트링 파열로 인한 시즌 아웃을 당했습니다. 메리노가 이외의 모습을 보여주며 공격수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탈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아스날은 정말 암담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같은 혹사는 스트라이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쿼드 전체로 확장해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카도 은하네리가 뛰어난 활약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혹사에 가깝게 골려지다 전반기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결국 사카는 30라운드 플럼전이 돼서야 그라운드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마갈량이스가 허벅지 부상으로 교체되었으며 햄스트링 부상이 의심되어 챔피언스리그 출전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사카, 마갈량이스, 라이스같이 스몰 스쿼드의 영향으로 혹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하베르츠같이 원래 잘하는 포지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체 없이 혹사를 당해서 선수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베르츠의 경우에는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인지 프리미어리그에 먹힐 만큼 공격수로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기껏 좋은 공격수로 키워놨더니 혹사로 선수가 망가졌고 만약 이로 인해 팀의 경기력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이번 시즌의 이적 시장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마무리를 잘하고 어떻게든 중앙 공격수를 영입해서 스쿼드를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스날의 보드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아스날의 재정 상태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자금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번 시즌 이적 시장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입니다. 저는 아스날이 왜 공격수 영입에 인색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름에 전문 중앙 공격수 한 명이라도 영입했다면 아스날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라야, 칼라피오리와 같이 필요에 의해 한 영입도 있지만 세슈코는 포기했으면서 첼시가 제안한 스털링을 받은 행보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겨울 이적 시장에 아스톤 빌라의 와킨스에 대한 딜을 한 것으로 이적 자금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즌의 빅사이닝을 위해 지금 돈을 아끼는 것이다 라는 보드진의 말은 솔직히 신빙성이 없습니다. 물론 겨울에 무리해서 영입을 했는데 실패를 한다면 그 여파는 시즌이 끝나고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적에 관해 신중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타도 선수들도 선수 영입 요청을 했는데 이는 스쿼드 사정이 본인들도 느낄 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당장 뎁스 부족으로 승점을 놓친 경기가 한둘이 아닌데 과연 아스날의 이번 시즌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챔피언스 리그라고 결과가 다를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주스 이후로 중앙 공격수 영입을 하지 않다가 이제라도 희망을 걸어볼 만한 점은 25년 3월 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장 안드레아 베르타가 아스날에 왔다는 것입니다. 선수 보는 안목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잘 알려졌는데 비아, 수아레즈같이 이전 소속팀에서 기용받지 못하는 베테랑들, 그리지만, 로드리, 오블락과 같이 전성기 직전의 선수들을 데려와 팀의 중심으로 하여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귀신 같은 안목의 소유자가 아스날의 스포츠 디렉터로 와서 요케레스를 주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요케레스가 아스날에 얼마나 어울릴지 기록을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타가 주시하는 요케레스는 단순한 득점왕이 아니라 유럽 무대에서 독보적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시즌 50경기 43득점 15도움을 올렸으며 이번 시즌에 42경기 42득점 11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에 갱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92경기 85득점 26도움의 공격 포인트로 이를 경기당 공격 포인트로 환산하면 1.2개인데 A매치 성적을 포함하지 않고도 이 정도입니다. 물론 요케레스가 포르투갈 리그에서만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
개구리가 아닐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성적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시즌 요케레스는 8경기에 출전해 6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큰 대회에서 강팀을 상대로도 뛰어난 공격수임을 증명했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아스날의 공격수가 골을 넣은 경기는 단 한 경기뿐입니다. 메리노가 중앙 공격수로 쏠쏠하게 득점을 올렸는데라고 한다면 그럼 천년만년 메리노를 공격수로 쓸 거냐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아스날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9번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올려 승부를 결정짓는 피니셔입니다. 애초에 지금 중앙 공격수를 하고 있는 하베르츠는 본래 뛰던 포지션이 공격형 미드필더이며 뛰어난 오프더블 능력을 기반으로 한 연계가 장점이지 스트라이커처럼 등지고 득점에 집중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중앙 공격수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할 만큼 성장하긴 했으나 혹사 끝에 시즌아웃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이는 아스날이 전문 중앙 공격수를 찾을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저번 시즌 뮌헨과 챔스 2차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투엘은 다이어와 더리히트를 필두로 수비 라인을 구축하며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하베리츠가 기본적으로 전문 중앙 공격수처럼 안에서 등지고 싸워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놓고 내려앉은 뮌헨을 상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아르테타는 사이드를 통한 공격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투엘이 이마저도 간파하며 사카를 봉인하는 데 성공했고 아스날은 경기 내내 볼만 돌리다 골을 얻어맞으며 결국 챔스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베르츠 톱은 임시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더 이상 전술적인 실험을 할 게 아니라 확실한 영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해줄 요케레스는 스포르팅에서 성장하며 전방 압박과 수비수와 경합하는 방법을 배웠고 뛰어난 마무리와 패스 능력도 겸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본인이 측면으로 빠지고 침투를 시도하는 선수에게 컷백 패스나 크로스를 찔러주는 등 득점 과정 자체에 똑같은 완성형 포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케레스는 거의 매 경기 중요도를 가리지 않고 상대팀의 골망을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는 아스날이 지금껏 할 수 없었던 중앙 지역의 병합과 공격수의 득점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영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케레스가 다음 이적 시장에 가장 유력한 타겟이지만 이적료나 다른 팀으로 간다던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아스날은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케레스를 제외한 득점을 책임질 만한 영입 후보로는 이삭, 세슈코, 오시멘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르테타가 가장 원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이적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스날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영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슈코는 여러 차례 아스날과 링크가 있었지만 맨시티의 홀란드처럼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준 것도 아니며 다른 후보들처럼 강팀들 를 상대로 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스날은 우승을 위해 확실한 공격수를 찾고 있는데 검증이 필요한 불확실한 선수를 영입한다는 것은 의도에 어긋난 영입 같습니다. 다만 라이징 스타인 만큼 매력적인 옵션임에는 확실해 보입니다. 오시멘은 나폴리를 우승으로 이끈 주역 중 한 명이지만 스트라이커를 노리는 많은 팀과의 눈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득점력은 이들에 비해 아쉬울 수 있지만 9번, 10번, 윙 자리에서 모두 뛸 수 있는 울브스의 쿠냐도 영입 리스트에 오를만합니다. 멀티플레이어라는 점은 전술적인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하베르츠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쿠냐는 그런 면에 있어서 차선책으로 밀려날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스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격수는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결정적인 순간 득점을 올려줄 피니셔입니다. 이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요케레스를 우선 타겟으로 하며 세슈코와 오시멘과 같은 대안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누구를 데려오든 중앙에서 확실히 9번 역할을 할 선수를 1옵션으로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하베르츠를 2옵션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승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앞에서 영입의 보드진을 탓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기용을 한 아르테타를 탓하긴 했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나름대로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수 문제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해결했어야 했는데 한때의 아니라면 결국 이번 시즌도 무관으로 끝내게 될 실망스러운 시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챔피언스 리그도 마갈량이스의 부상으로 인해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아스날과 아르테타가 동행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유의미한 우승컵이 FA컵 정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고너들에게는 너무 아쉬운 행보라고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증명을 해야 하는데 아스날이 다음 이적 시장에 어떤 영입을 해서 과연 리버풀과 맨시티의 2강 체제로 굳혀졌던 프리미어리그를 3강 체제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